공부를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70% 이상이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공부 외적인 부분, 즉 습관까지 넓게 살펴보아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의 미래를 잘 그려갈 수 있게 또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성 열정학원 중등부 강사 유요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학원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기업과 대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만큼 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며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을 지향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성균관대도 글로벌 역량과 자기주도성을 포함한 5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볼 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학부모님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제가 밀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은 학습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자습과 다른 거죠. 자습이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의 전 과정을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과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자습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학습에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해나가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에서 주체적인 태도가 길러지지 않으면 자립적인 성향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 주체적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며 학습의 재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목표가 없는 경우, 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경우 3가지 유형별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웠던 3가지 주요 케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해 주려면 가장 핵심인 학습적인 부분은 당연히 세심히 살펴봐야겠지만, 중요한 점은 공부 외적인 부분, 즉 생활 습관까지 넓게 살펴보아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생활적인 측면까지 세심히 살펴보실 수 있는 학부모님이 주도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주어야 아이가 차근차근 바뀐다는 점을 숙지하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 없다 보니 공부를 굳이 귀찮음을 각오하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잘 발휘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참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이지만 이 유형의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은 겉으로는 게임, 운동과 같은 공부의 다른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하는 것도 딱히 없고 하고 싶은 것은 아예 없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런 유형의 학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가장 모호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을지, 가지고 있는 특기, 성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고민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어떤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가장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업무의 성과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의 미래를 잘 그려갈 수 있게 부모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계속해서 찾도록 독려하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격려와 지지를 해준다면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아이가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을 제가 중2 때 처음 만났습니다. 공부에 의욕이 전혀 없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본인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가 심해서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부모님과 공유하고 부모님께는 어차피 뮤지컬 배우를 하려면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영어 공부는 기본으로 계속 해가자고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설득하면서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본인 손해라는 점을 차근차근 설득하며 소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중3이 되었을 때 아이가 맘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중2 때 내신 대비를 열심히 같이 했던 덕택에 학업도 많이 뒤처지지 않아 차근차근 따라잡고 자기주도 학습 태도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목표가 없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목표를 정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함께 드리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게 적정한 인풋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경험상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70% 이상이었는데요.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본인이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형성되지 않아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문제점은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매우 간단합니다. 정확한 학습법과 태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 내용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데 예상외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학습 훈련 첫 번째, 글자 바로 쓰기입니다. 글자를 바르게 쓰는 것은 예상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글자를 똑바로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 중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았기도 했는데요. 글자를 정확히 쓰는 것은 공부를 대하는 자세, 수업에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글자 바르게 쓰기는 결코 하루 이틀 안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를 바르게 쓰면 본인의 필기를 알아보는 게 쉬워져 학습 효율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등 시절 꼭 신경 써주세요. 정확한 학습법 훈련 두 번째, 누적의 원리 적용을 위한 노트 정리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노트 정리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트 정리는 누적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는 교과서 문제지와 노트의 관계가 일회용품과 유리그릇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문제지는 일회용품과 같은데요. 학기나 학년이 지나면 거의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정리해준 필기는 다 교과서와 문제지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적었는데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지 않고 버린다면 이후 복습이 필요할 때 참고 자료가 사라지고 결국 지식이 누적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트 정리 훈련은 자기주도 학습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노트를 정리하면서 본인이 배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고 또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노트 정리 훈련은 무언가를 잘 정리해서 소중히 보관하는 습관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라는 작은 영역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스마트폰, 드라마, SNS와 같이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유혹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이 유혹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데요. 이를 해내려면 자기절제와 시간계획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데드라인을 활용해보세요. 학원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데드라인 활용법인데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수업 전까지 과제와 복습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본인이 언제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라는 마감 시한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기준을 높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즉,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학습 내용의 복습과 암기를 마무리한 시점이 마무리의 기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정해주세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없는 경우는 목표를 같이 찾아주면서 기본적인 학습을 유지하고,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글자 바르게 쓰기와 노트 정리를 훈련하고, 심리적인 강인함이 부족한 경우엔 데드라인을 활용해 보기입니다. 저는 주로 학습적인 영역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 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도 교정해 주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책임감, 실력 기르기와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학업을 우선하도록 모든 일정을 조정해 준다면 차근차근 바뀌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